WNYZ-LD New York, WXBK HD3 Newark, W268BY, W252CS. FM stereo radio Korea 뉴욕. 라디오 코리아 뉴욕 생활 정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의 지혜, 믿을 수 있는 정보가 함께하는 시간 생활 정보 박미정입니다. 일상 속의 크고 작은 궁금증들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보며 오늘도 유익하고 또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생활정보에서는 파산법 전문 김형석 변호사님과 함께 우리의 경제 재정 문제에 관한 모든 사항들 알아봅니다. 여러 가지 부채 문제로 고민이신 경우 채무 조정, 모기지 조정 등 당장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경제 또 법적인 문제들 함께 풀어봅니다. 네, 이 시간 저희 생활정보 스튜디오에 김형석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변호사님, 이 요즘에 최근 미국의 개인 파산 신청이 전년 대비 늘어났다고, 네네, 예, 그렇습니다. 20%가 넘게 네네.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게 많은 가정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크레딧 카드 그 이자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가 조금만 이제 쌓이기 시작하면 그걸 이제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게다가 또 이 크레딧 카드 이자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뭐 한 30%까지도 됩니다. 네, 네. 굉장히 높은 이자인데, 예. 그리고 또 게다가 요즘에 대학 졸업 시즌을 맞아서 이 졸업생들의 취업난도 심각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뭐 AI의 영향을 좀 받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취업도 좀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이제 최근에 고용도 좀 덜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 이 경제 전반의 모든 상황들의 전망이 어두울 것 같은데 불확실하고요. 네, 예.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관세 때문에 수출 수입하시는 분들은 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아예 뭐 컨테이너를 취소하거나 도저히 입항하지 못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많이 늘기 때문에 그 여파가 크죠. 물가가 올라가면 이제 제조업 하시거나 식당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향을 받죠. 그러면 취업이라든지 또는 취직 실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영향을 받고요. 최근에 특히 EIDL, SBL 론을 이제 갚아야 되는 시점이 왔고 이미 갚고 계신데 뭐 50만 불, 100만 불 빌리신 분도 있고 20만 불 정도 빌리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점점 부담이 되고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엮이면서 이제 빚을 갚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됩니다. 더군다나 렌트는 이제 줄지 않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드라이 클리너나 네일 살롱, 레스토랑, 카페, 뭐 델리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세요. 네. 예, 그래서 문의가 많이 오고 제가 예.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 때문에 많이 상담을 하실까요? 예, 일단 코비드 이후에 매출이 많이 줄었고요. 회복이 되지 않은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업종마다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업종별로도 다르고 지역별로도 다른데 특히 이제 맨하탄 지역은 완전히 회복이 안 된 상태라서요. 그러면 이제 렌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제 매출은 줄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흑자 구조가 아니라 적자 구조로 넘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그에 따른 이제 경제적 부담이 생기기 것이 이제 따라오기 때문에 이제 많이 걱정들 하시고 고민도 하시고 또 그러면서 멀천 캐시 어드밴스라는 이제 투자라고 주장하지만 이제 아주 고리의 론 같은 게 있습니다. 론이라고 주장 안 하기 때문에 인정 안 하기 때문에 투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얻게 되면 또 굉장히 힘들죠. 매주 빠져나가는 돈들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오히려 멀천 캐시 어드밴스나 이 고리의 론을 얻어서 비즈니스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가 결국 그 론들 때문에 문을 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네요. 네네. 예. 이 코비드 이후에 매출이 감소하고서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벌써 몇 년 동안 쌓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네. 예.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참 그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최근에 만난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었거든요. 지금 기억나는데 그러나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만약에 파산 제도가 없었으면 최소한 20년 동안은 저지먼트 때문에 강제로 집행당하고 돈도 뺏기고 차도 끌고 가고 집에 모기지도 걸고 저지먼트 리인도 걸고요. 그러나 파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라고 항상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위로를 하고 그러죠. 네.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상담을 청하신 의뢰인 분들께서 그렇게 솔루션을 제공을 하실 때 파산의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게 되시나요? 어떨까요? 그럼 예, 전반적인 그 어려움도 듣고 그 다음에 솔루션도 말씀드리고 전반적인 절차도 말씀을 드리죠. 예, 그 일반적으로는 그 모든 빚이 없어지는데 SBA 론도 안 지워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네, SBA 론, EIDL 분명히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오래된 인컴 텍스, 그러니까 소득세도 3년 최소한 3년 이상 된 것은 파산을 통해서 없앨 수가 있습니다. 네, 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 인플로이먼트 텍스하고 세일스 텍스는 안 없어지는데요. 네, 대신 소득세가 한 3년 이상 전에 보고했지만 못 낸 소득세들은 그 이자와 페널티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 금방 늘어나거든요. 그것도 파산을 통해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세금을 못 낸 거에 대한 어떤 할증된 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도 지워질 수가 네, 있다. 원금도 지워지고 예. 다 지워지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파산을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파산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보통 이제 챕터 7, 11, 13, 7장, 11장, 13장이 있고요. 13장은 개인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7장, 11장은 개인과 회사가 다 할 수 있는데 11장, 13장이 좀 비슷합니다. 11장은 이제 회사들이 주로 하는데 5년 동안 리페이먼트 플랜 나눠서 내겠다는 겁니다. 뭐 전체를 내든 좀 덜 내든 13장은 개인만이 할 수 있고 역시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5년 동안 또는 3년 동안 나눠서 내고요. 나머지 빚은 탕감받는 것이 이제 11장, 13장의 성격이고 7장은 완전 파산이라고 해서 보통 재산을 모두 지키면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요. 재산을 지키면서 파산해서 빚을 지우는 거고 회사의 챕터 7 파산은 회사 문을 닫는 거고요. 바로 파산 신청하자마자 안에 있는 재산을 청산해서 현금화하고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대신 빚을 탕감받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챕터 7을 하면 빚을 갚고도 못 갚은 것이 있으면 계속 살아남습니다. 계속 파산 후에도 회사를 쫓아가서 소송을 할 수가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라든지 주택에도 일정 금액, 뭐 뉴욕 같은 경우에는 40만 불까지도 에코리를 인정해주고요. 순수 자산 가치, 자동차도 지키게 해주고, 뭐 가구라든지 뭐 의류, 전자제품 이런 것들 일정 금액은 다 지킬 수 있도록 해주면서 소득도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4인 가정에 한 14만 불 이상 받은 가정도 빚만 지워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파산 제도가 있어서 이제 그 프레시 스타트라고 하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네, 파산의 종류가 이렇게 뭐 챕터 7, 챕터 11 그리고 챕터 13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챕터 7인 경우 완전 청산이라고 이제 네네, 설명을 네.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부터도 그러면은 이렇게 챕터 7으로 완전 청산하는 파산의 종류로 가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빚을 완전히 탕감받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예. 그 아직도
뭐 파산을 하면 경제 활동을 파산 후에 못 한다든지, 뭐 뱅크 어카운트를 못 연다든지, 뭐 집을 못 산다든지, 월급을 차압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그 오해가 있어서 일단 그걸 파산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정확하게 파산에 대해서 물어보고 나서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되면은 파산을 결정하는데 훨씬 쉽죠. 네. 네. 그러면은 변호사님 이렇게 파산의 종류가 또 있으니까 나에게 맞는 파산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 파산 자체가 좀 그 챕터 7인 경우에는 빚이 완전 청산이 되기 때문에 다른 파산 부분보다 더 많이 선호를 하게 되지 유리하죠. 않을까? 예. 그러나 수입이 너무 많다든지 아까 14만 불 말씀드렸는데 이래서 20만 불 이상 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챕터 7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3을 통해서 일정 부분만 돈을 내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불을 내게 되면은 60개월 5년 동안 6,000불을 갚고 나머지 빚은 탕감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챕터 13이거든요. 그러니까 5년이나 3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법원에 내고 채권자들이랑 협상 없이 일일이 협상 없이 그냥 법원의 허락만 받으면 일정 금액을 내고 파산이 끝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빚을 내준 대상하고 협상이 필요 없다는 없습니다. 거군요. 예. 부채 조정은 반대로 파산이 아니고 각각의 어카운트, 그러니까 각각의 크레딧 카드 회사라든지 은행과 협상을 통해서 각각 협상을 해서 이제 그 탕감을 좀 받는 거거든요. 그러나 파산 챕터 13는 13장은 협상이 필요 없이 법원이 인정을 하면 그 금액만 내면 끝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파산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유리하겠는데 빚을 내준 경우 뭐 카드 회사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어떤 의의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파산을 했을 때 그 은행이나 또는 크레디터라고 하죠. 채권자들이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의 신청의 이유가 돈을 받을 권한이 있는데 못 받았다는 이의 신청의 이유가 될 수 없고요.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파산한 거고요. 다만 이제 파산을 하는 사람이 뭐 고의로 발생시켰다든지, 뭐 크레딧 카드로 뭐 명품을 뭐 사는 데 썼다든지, 또는 카드를 남한테 빌려줬다든지, 또는 론을 신청할 때 허위 세금 보고서를 냈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으면 뭐 있을 경우에는 이제 채권자들이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양측이 소송을 통해서 결론이 나야 빚이 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의 신청만 했다고 해서 안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이의 신청을 안 하면 그냥 빚이 없어지는 과정이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챕터 7의 파산 종류인 경우에는 그러면은 파산을 신청을 하고 결과가 나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가 네. 될까요? 보통 3개월 걸리고요. 파산 서류를 작성해서 법원에 낸 다음에 바로 한 달 뒤에 법원에 가는 것도 아니고요. 판사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트러스티라는 사람과 인터뷰를 합니다. 요즘 화상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댁에서 하셔도 되고 뭐 심지어 한국에 가셔서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변호사도 참석을 하고 이제 트러스티라는 사람이 질문하고 이제 대답하시는 과정을 겪고요. 뭐 한국 통역도 법원에서 이제 불러주고요. 그 미팅이 끝나고 나서 60일을 더 기다렸다가 이의 제기가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 채권자들이 이의 제기가 없으면 자동으로 법원의 명령서가 나오고 그 기재되었던 모든 빚들은 없어지는 거죠. 다만 안 없어지는 빚이 아까 말씀드린 세일스 텍스나 또는 임플로이먼트 텍스, 그다음에 고용인한테 냈던 거뒀던 텍스라든지, 그다음에 사기에 관련된 빚들은 안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음주운전에서 발생한 빚은 안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사기에 관련한 빚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에 거짓 서류를 냈다든지, 또는 그 어떤 회사에서 운영돼야 될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네. 이의 제기를 받아서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안 없어질 수도 있죠. 네. 네. 뭐 그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갚을 의도가 없이 의도적으로 빚을 낸 경우 뭐 이런 것도 될 것 같은. 네, 그렇게도 보죠. 예.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활정보 이 시간 잠시 후 광고 듣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트리 한남 체인 금주의 핫 세일. 배추 한 박스 17불 99전, 그레이 호박 2파운드 99전, 한국 오이 파운드에 2불 99전, 씨 없는 수박 한 통에 6불 99전, 맥도 선물용 싱글 박스 29불 99전, 자연에서 온 다른 먹거리, 풀무원 인기 제품이 한 자리에 한남체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한국산 제품이 가득한 한남체인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빔덴탈 플러싱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요즘 앞니가 흔들려서 어디 가서 밥 먹기가 힘들어. 임플란트 상담 좀 했으면 하는데요. 네, 아버님. 저희 명문대 보철과 임플란트 전문의 선생님께서 맞춤형 상담 해주실 거예요. 뉴욕과 뉴저지에 13개의 지점을 둔 빔덴탈. 2만 개 이상 임플란트 임상 경험의 밝은 치과 빔덴탈. 노던과 150구가에 있는 후러싱 빔덴탈. 지금 바로 문의해보세요. 빔덴탈 718-358-5488 후러싱 빔덴탈. 이제는 가족 간병인도 정부에서 허락한 정식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단 하루 익스트림 홈케어에서 간병인 자격증을 무료로 취득할 수 있으며 한 번 취득하면 평생 쓸 수 있는 PCA 뉴욕 주정부 간병인 자격증은 100세까지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담당자 헬렌을 찾아주세요. 929-600-4766 929-600-4766 익스트림 홈케어. 우리들의 변호사 이재은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승소의 귀재, 최고의 경력, 수많은 승소. 다년간의 법정 승소 경력과 강력하고 확실한 전문성으로 여러분을 계속해서 지켜드리겠습니다. 201-346-3800, 346-3800, 제이리로.com. 이 시간 생활 정보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실버타운, 메디케이드 및 복지 혜택 자격 요건이 달라졌습니다. 연금 수령을 위한 까다로운 심사,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플러싱 노던 147가 실버타운. 야엘 화장품은 과학입니다. 이스라엘 사막에서 자라는 장미잎 줄기세포에서 추출한 천연 원료로 만든 야엘 화장품. 야엘 화장품은 발효 화장품으로 피부 탄력과 진정, 보습 효과는 물론 피부 염증까지 개선해주는 야엘 화장품. 야엘 화장품 전 제품 프로모션 중입니다. 가까운 약국에서 문의하세요. 야엘 화장품. 한국 최초 찹쌀과 쌀 두 가지 증류 원액으로 블렌딩하고 설탕류 제로로 칼로리까지 낮아진 소주의 새로운 기준 제로2. 소주도 이제 깔끔하고 부드럽게 무가당으로 즐기세요. 제로2. 당신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공간, 한국 제품 전문 온라인 스토어 아파트몰. 필요한 생활용품, 건강식품, 따뜻한 마음까지 아파트몰에서 만나보세요. 아파트몰.net 온라인 스토어 아파트몰. 네, 이상 생활정보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생활정보에서는 파산법 전문 김형석 변호사님과 함께 우리 경제재정 문제에 관한 모든 사항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채 문제로 고민이신 경우 채무조정, 모기지 조정 등 당장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경제 또 법률적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파산법 전문 김형석 변호사 사무실 뉴욕과 뉴저지에 오피스 있고요. 전화번호 718-939-0700 전화번호 201-585-0700번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렇게 파산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또 그중에서도 이 챕터 7은 완전 청산, 빚에 대한 완전 청산을 이제 목표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챕터 7 파산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자료들, 어떤 서류들을 갖춰야 할까요? 일단 변호사한테 제공하는 서류들은 뭐 아이디, 소셜 시큐리티 넘버 카드라든지 또는 텍스 리턴 2년치, 뱅크 스테이트먼트 뭐 2달치, 그다음에 최근 6개월간의 수입 증명, 그다음에 뭐 재산이 있다면 뭐 자동차 타이틀이라든지 집의 디드, 뭐 그다음에 채권자를 알 수 있는 크레딧 카드 스테이트먼트라든지 또는
mortgage statement, 자동차 론 스테이먼트 등을 제공하면 되고요. 그 외에 재산이 있다면 뭐 라이프 인슈런스 팔리시라든지 생명보험 증서 뭐 이런 것도 제공을 하고요. 일단 법원에는 제공해 주신 서류를 갖고 작성한 한 50페이지에서 40페이지 정도 되는 그 파산 신청서가 들어가고요. 반드시 내야 될 서류는 이제 법원에 제출해야 될 서류는 최근의 수입 증명, 그다음에 최근 마지막 세금 보고서 이 정도가 법원에 제출이 됩니다. 물론 추가로 더 많은 서류, 뭐 1년치 뱅크 스테이트먼트라든지 이걸 가져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처음에 그렇게 제공을 합니다. 네, 6개월간 수입 증명과 세금 보고서가 가장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인가요? 그러면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수입이 있고 어느 정도 빚이 있고 그 재정 상황을 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서류가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런 서류 다 갖추고 그리고 또 변호사님께 이제 의뢰를 해서 약 3개월 정도면 파산이 전부 완료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이 챕터 7의 경우는 그런데 또 챕터 11 또 다른 파산의 종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챕터 13도 이제 걸리는 시간은 비슷한데 다만 그 매달 내는 금액이 확정이 되면 3년에서 5년 동안 나눠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인터뷰 역시 하고요. 그다음에 법원에서 금액만 결정을 하면 그 외에는 법원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자동으로 보내거나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보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불을 내는 걸로 확정이 되면 100불만 계속 보내면 되는 겁니다. 네. 금액이 얼마로 확정되는 거는 수입에서 모기지 페이먼트 빼고 자동차 페이먼트 빼고 뭐 라이프 인슈런스 빼는 거 빼고 이렇게 쭉 뺀 다음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돈을 채권자한테 보낼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파산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신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집은 어떻게 되는지, 네. 뭐 자동차 또 미국에서 자동차 없이 살 네. 수가 없잖아요. 자동차는 운행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파산을 하게 되면 뭐 신용카드라든지 아니면은 그 월급도 전부 다 차압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걱정들 있으시거든요. 네. 파산을 하더라도 월급 차압은 되지 않고요. 그 아까 인정되는 월급 이하인 경우에는 뭐 계속 받을 수 있고 파산이 끝난 다음에는 수입이 얼마큼 오르든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신용카드 계속 발급받을 수 있고요. 보통 파산하고 나서 1년 안에 많이 만드시고 또 시큐어드 크레딧 카드라고 해서 돈을 일정 금액 디파짓하고 쓰는 크레딧 카드는 이제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파산 후에는 월급을 이제 내지 않고요. 전혀 그 월급에 밝는 거하고 파산한 법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차도 일정 금액 이하로는 지킬 수가 있는데 전제 차값에서 론이 남았으면 론값을 빼고 그다음에 5,000불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줍니다. 뉴욕 뉴저지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5,000불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그 모든 재산에 뭐 가구라든지 옷, 뭐 주방기기 여러 가지 다 인정해 주는데 뭐 보석료도 일정 금액 다 인정해 주거든요. 심지어 상해사고 보상금도 일정 금액 인정을 해주고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파산을 하더라도. 그 외에 더 값 나가는 물건이 있으면 적용할 수 있게 17,000불 정도는 또 쓸 수 있는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값이 차 중고가에서 론을 빼고 나서도 5,000불이 넘는다. 그러면 그 17,000불 와일드 카드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뭐 조커 같은 거죠. 거기다 적용하면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집도 뉴욕은 40만 불, 뉴욕 시티 근처 뭐 오렌지 카운티, 로클랜드 카운티,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뭐 롱아일랜드 다 포함해서 부부가 소유한 집에 에꼬리가 40만 불까지는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뭐 70만 불이고 론이 30만 불 모기지가 있다면 당장 팔면 40만 불 받을 수 있죠. 40만 불까지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킬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이제 모기지는 계속 내셔야 되고요. 뉴저지는 조금 적어서 부부가 소유한 집에 한 7만 4천 불 정도까지밖에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집에 그 차이가 주별로 많이 차이가 나죠. 네, 뉴욕하고 뉴저지는 인접한 곳인데도 네. 굉장히 차이가 네, 폭이 다른 있네요. 주죠, 완전히 법도 다르고 네. 적용하는 기준도 다르고요. 예. 이렇게 이제 뉴욕과 뉴저지의 차이가 이제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다른 주에서도 이제 변호사님께 이런 방송을 듣다 보면은
의뢰가 들어올 것 같거든요. 어떤 상담을 요청하는 네.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문의 전화가 어떤가요? 꽤 옵니다. 뭐 캘리포니아, 텍사스 이렇게 많이 오는데요. 예. 이제 연방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산법은 기본적으로 파산의 전반적인 것은 개념은 제가 설명드릴 수 있지만 주법에 해당되는 그 주에 다른 주에 그 뉴욕 뉴저지 말고 다른 주의 주택을 얼마큼 유지할 수 있는지 그 홈스테이 exemption이라고 하는데 주택에 지킬 수 있는 가치가 얼마인지는 제가 알아도 말씀을 안 드리죠. 네. 왜냐하면 제가 그 뉴욕 뉴저지밖에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타주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알아도 말씀을 안 드립니다. 네. 네. 어드바이스를 할 수가 없죠. 파산법은 연방법이군요. 네, 파산법 자체는 연방법입니다. 예. 네, 그러나 그 재산을 면제받는 부분은 연방법을 따를 수도 있고 주법을 따를 수도 있고 주마다 또 그 틀려요. 어떤 주는 주법만 따르게 돼 있고 어떤 주는 선택할 수가 있고 어떤 주는 연방법만 따르게 돼 있고 다 다릅니다. 네. 네,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어요. 연방에서 인정하는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범위 또는 뉴욕 주에서 정한 걸 따를 수도 있고요. 뉴저지도 마찬가지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뉴저지 주법에는 면제된다는 개념이 거의 없기 때문에 뉴저지에서는 무조건 연방법을 따라서 면제되는 재산을 주장하죠. 그러면은 파산의 종류는 이 파산법은 연방법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 전체 구조는 다 연방법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지만 다만 어떤 재산을 어떻게 지키느냐 또는 뭐 사기냐 아니냐에 대한 만약 이슈가 있다면 그 사기는 주법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서 심각하게 파산에 대해서 고려 중이다 하실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에 제 변호사를 계시는, 찾아가서 예. 더 정확히 물어보실 수 있죠. 예. 그리고 한 가지 파산을 하면 비즈니스를 닫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는 이제 코퍼레이션이나 잉크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법인으로 돼 있고 개인은 개인이라서 개인 파산을 할 때 법인의 그 책임에 대해서 퍼스널 개런티 개인적으로 보증한 걸 포함해서 개인 파산을 하고요. 회사에 대해서는 파산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 파산을 했을 때 꼭 법인을 문 닫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을 하더라도 비즈니스를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드라이 클리너나 네일 살롱, 뭐 레스토랑 대부분은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더 많기 때문에 사안별로 변호사랑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 뭐 사업체를 지킬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렇죠. 네. 사업을 유지를 하셔야 또 생활이 되실 거고. 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한인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동업도 하시는데 네네. 그렇게 사업체가 2인 이상의 그 명의가 같이 돼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체가 파산을 하거나 문을 닫으려면은 그 파트너와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사업체 형태에 따라서 구조가 다른데 LLC냐 잉크냐에 따라 다른데 코퍼레이션에 따른데 일단은 다수의 그 소유권을 갖고 있는 파트너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정관에 의해서 파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명인 이상이 다수를 이루면 할 수도 있고요. LLC 같은 경우도 멤버들이 합의를 통해서 코퍼레이션 레졸루션이라는 걸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결정을 한 것을 가지고 파산을 하는 거나 결정을 하는 거지 문을 닫거나 하는 거지 그냥 소유권이 일부 있다고 해서 문을 닫거나 법인의 파산을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죠. 네. 네.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그렇습니다. 예. 일반화시킬 수는 없고요. 네. 상황에 따라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손님이 갖고 있는 그 의뢰인이 갖고 있는 재산과 채무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부분을 그 혼자 나는 이런 경우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인터넷에 있는 내용 보고 다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요즘에는 이제 그런 그 SNS나 뭐 아니면은 네네. 그런 인터넷을 보고 많이들 이제 생각들을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예. 상황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예. 네. 꼭 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하시고 네. 예, 결정을 하셔야겠습니다. 네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활정보 이 시간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억 불 보상,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속한 뉴욕 최대 사고상의 나폴리 로펌의 정준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정준호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거리에서 모든 일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운전 중에는 속도가 느리다고 느낄 수 있지만 교통사고가 나면 상황이 예상치 않게 빠르게 진행됐다는 걸 느낍니다. 속도를 늦추면 생명을 구하고 도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여러분,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를 살피고 회전 시 시속 5마일 미만으로 속도를 줄이세요. 과속은 생명을 해칩니다. 속도를 늦추세요. 여보, 우리 어머님 메디케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부탁해야 할까? 써니림 에이전시에게 전화해야죠. 풍부한 경험으로 메디케어 AB 신청부터 궁금한 모든 사항을 친절하고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맞춤식으로 무료 상담해준대요. 오, 그래, 맞아. 내 친구와 지인들도 무료 상담 받으라고 해야겠어. 써니림 에이전시,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대표 전화 718-359-2244, 718-359-2244. 메디케어는 대표 선수 써니림에게 믿고 맡기세요. 퀸즈 와이스턴 160가 20에비뉴에 위치한 에이스 골프. 잭시오, 홈마, 온오프 등 골프용품 및 장비를 아마존 온라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곳 에이스 골프. 에이스 골프에 오셔서 유명 브랜드 골프용품 및 장비를 준비하세요. 에이스 골프 전화번호 718-321-1200번, 718-321-1200. 에이스 골프.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생활정보에서는 파산법 전문 김형석 변호사님과 함께 경제 재정 문제에 관한 모든 사항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연유로 쌓인 빚 부채 갚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오히려 늘어가는 이자와 끝이 보이지 않는 채무 문제 정말 고민이 깊으실 텐데요. 답은 오히려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 파산, 채무 조정,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김형석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파산법 전문 김형석 변호사 사무실 뉴욕과 뉴저지 오피스 있고요. 전화번호 718-939-0700 또 201-585-0700번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렇게 이제 많은 의뢰인분들을 대하시면서 상담을 하시면서 정말 그 의뢰인분들의 고충을 함께 느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예, 제가 이제 변호사지만 카운셀링 이런 건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 법적인 것만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 의뢰인들의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고통으로 오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면서 위로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파산을 하면 모든 것이 없어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안심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이 무거운 그런 어떤 채무에 대한 부담감 또 압박감 때문에 굉장히 시달리시다가 변호사님과 함께 상담을 하고 나면 또 희망을 보시고 새 삶을 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런 그 파산을 고려하는 심각하게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렌트비 문제 때문에 또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이 집에 모기지를 내기 힘들어지거나 아니면은 렌트비를 내기 힘들어지거나 이제 렌트비하고 모기지는 좀 다른 개념이기도 한데요. 예, 이런 모기지를 못 내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일단 모기지 페이먼트를 못하면 이제 모기지 은행에서 편지가 여러 차례 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도와주겠다는 편지가 오죠.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모기지 마디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조건을 좀 완화시키는 먼틀리 페이먼트를 좀 줄여주는 그런 도움의 그런 제도가 있는 은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안 하시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소송을 받게 되는데요. 소송을 받게 되면 소장이 오죠. 서먼스 앤 컴플레인트라고 하는데 컴플레인트가 이제 소송장이라는 뜻이고요. 그것이 오면 답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나중에 포기하신다라고 하는 분들도 답변을 하시는 게 좋고요. 집을 지키실 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물론 써 있는 내용이 다 맞는 얘기라고 할 수 있고 계약에 의해서 이만큼 내야 되는데 안 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를 내서 그 소송을 이어나가셔야 됩니다. 뉴욕, 뉴저지 모두 법원을 통해서 마디피케이션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줍니다. 물론 답변을 안 하고도 주지만 답변서를 내야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시간과의 싸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foreclosure 액션, 차압 소송에 돼서 경매까지 이루어지는 데는 대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막 촉박하면 마지막 순간에 경매 날짜 뭐 이틀 전이나 또는 당일 나오신 분도 있었고요. 파산을 통해서 그 경매를 스탑시킬 수가 있습니다. 당일날도 가능합니다. 당일도요? 예, 그러니까 12시에 경매가 뉴저지 이제 벌겐 카운티 12시에 잡히는데요. 아침에 오셔가지고 서류 꾸며서 보내면 스탑도 될 수가 있어요. 스탑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일단 소송장에 대한 답변서도 내시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내시고 그다음에 컨퍼런스라고 하죠. 마디피케이션 할 수 있는 법원에서 열리는 컨퍼런스도 참여해서 은행과 얘기도 하시고 그래도 잘 안 되면은 뭐 궁극에는 집을 지키려면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파산을 하면서 빚도 지워야 되죠. 그래서 파산도 신청을 하시고 또 파산 중에서도 또 마디피케이션이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또 은행이랑 협상도 하고 파산이 끝난 다음에도 또 다시 은행과 협상해서 돈을 내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요. 과정도 다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집에 렌트를 못 내서 쫓겨나시는 경우에는 이제 집의 렌트는 판결이 나더라도 파산을 해서 스탑은 시킬 수가 있습니다. 쫓겨나는 것을.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랜로드랑 협상을 좀 하시고 어떤 좀 시간을 좀 버시고 나눠낼 수 있게 좀 줄여달라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고 나서 만약에 그 협상이 안 돼서 소송을 받으면 역시 대응을 하셔야 돼요. 뉴욕은 굉장히 시간을 오래 끌 수가 있습니다. 랜로드한테는 좀 안 좋은 얘기지만 반면에 뉴저지는 시간을 끌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다만 파산을 하면 그것도 역시 집행이 중지가 되고 시간을 많이 벌 수 있죠. 그러나 비즈니스 렌트가 밀린 경우에 비즈니스 파산을 하면 스탑이 되지만 랜롤 테넌트 콜트에서 판결이 난 다음에는 스탑을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비즈니스를 지키려고 판결을 받고 퇴거 소송에 대해서 져서 판결을 받고 파산을 하러 오신 분이 있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개인이나 비즈니스나 모두 판결 나기 전에 하시는 게 좋지만 특히 비즈니스는 판결이 난 다음에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산하시더라도 비즈니스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리스가 없고 장소에서 쫓겨나면 가치가 굉장히 폭락하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미리 파산 변호사랑 상담을 해서 무슨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결정이 난 다음에는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판결이 난 다음에는 뭐 파산을 하더라도 못 막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미리 결정하시는 게 낫죠. 네. 그러면 모기지를 못 냈을 경우에 모기지 조정 기회를 준다고 이제 하셨는데 네네. 그런 모기지 조정은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많이 대폭이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어떨까요? 원하는 방향보다는 이제 은행에서 설정한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소득의 몇 % 정도가 모기지 페이먼트가 돼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거든요. 옛날에 정부에서 할 때는 이제 그걸 31%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의 31%까지는 몰기지나 프로퍼티 텍스나 인슈런스를 낼 수 있는데 그게 더 이상이 되면 그 소득으로는 못 낸다는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은행마다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은행의 수입과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빚 등을 적어서 내면 그것을 보고 현재 내고 있는 것보다 낮춰준다든지 아니면 이자율을 깎아준다든지 또는 벌룬 페이먼트라고 해서 일정 금액은 이자를 내지 않고 맨 30년째 한 번에 낸다든지 이렇게 많이 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편의를 봐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돼요. 네. 네. 이런 여러 가지 모기지에 대한 부분도 조정이 되고 많은 부분이 조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꼭 변호사님과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미리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변호사님 아까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서 SBA 론도 지워진다. 네. 우리 파산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거는 아닌 줄 알고 계시는데 이제 지워진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건 정부에서 빌려준 거기 때문에 안 지워지지 않느냐. 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죠. 네, 역시
지워집니다. 예. 네. 어떤 경우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워지는지 조금 자세한 설명을 여쭤보고 싶어요. 파산 신청서에 기입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파산 신청서에는 이제 채권자 이름, 주소, 금액을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쭉 명단을 만듭니다. 스케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기입해서 파산 신청을 하면 파산 법원에서 연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파산을 했고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보내주죠. 그러면 이의 신청이 없으면 3개월 뒤에 그냥 없어집니다. 네. 네, 간단하죠.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 내가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3개월이 지나면은 없어집니다. 근데 이의 신청이라는 것은 갚을 의무가 있었다가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약 관계죠. 채권 채무 관계인데 그 관계가 있었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기라든지 또는 뭐 미스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거죠. 뭘 속였다든지 또는 가끔 있는 일이지만 이제 그걸 횡령했다든지 인베슬먼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EIDL을 얻으셨는데 그걸로 다른 회사를 설립했다든지 또는 그걸로 뭐 어디에 투자를 했다 잃어보신 분이 많아요. 코인이나 뭐 옵션, 스탁 이런 데는 주식에다가 네. 원래 그거는 금지하는 사항이죠. 정부에서 빌려줄 때 비즈니스 용도로 코비드 때문에 힘든 비즈니스 용도로만 쓰게 돼 있지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빌려 쓴 분들이 있지만 그게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 파산을 통해서 반드시 안 지워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의 제기를 안 하면 지워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의 제기를 본인이 그것을 다른 용도로 썼다고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고 빚이 있다고는 얘기하지만 그게 어디로 썼는지 어디다 썼는지 문제가 있는지를 물어볼 책임은 법원이나 SBA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고 나서도 이의 제기를 안 하면 없어지는 거고요.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의뢰인이 파산한 사람이 그거에 이의 제기에 반대로 또 이제 얘기를 해서 재판에서 이기면 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는 중간에 협상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전체 중에 일부만 내는 걸로 협상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결론을 본인이 내지 마시고 안 없어진다. SBA는 일단 기본적으로 없어지는 거니까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뭔가 좀 브로커를 써서 뭘 좀 가짜 소리를 냈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파산 변호사랑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보통 SBA 론 같은 경우에는 안 지워진다는 통념이 강하고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잘못된 거죠. 예, 없어집니다. 예, 네. 없어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네네. 혼자 고민하실 게 아니라 네네. 변호사님과 꼭 먼저 상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활정보 이 시간 잠시 광고 듣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썬골드 키위 팩당 9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6불 99, 대파 5번들당 1불 99, 줄기토마토 박스당 4불 99, 냉동 우삼겹살 파운드당 14불 99, 생돼지 등갈비 파운드당 4불 99, 양념 돼지불고기 파운드당 4불 99.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우와, 너희 집 거실 페인트 새로 한 거 너무 마음에 든다. 스타일리시한데? 진짜? 고마워. 너 어디서 샀어? 벤자민 무어 칼라워 페인트는 특별한 거 알지? 칼라워 페인트는 롱아일랜드 뉴하이드파크, 퀸즐 플러식, 리틀렉, 프레시메도우, 우드헤이븐, 뉴저지 포트리 7군데 편리한 지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718-463-6900. 사고를 당하셨습니까? 교통사고, 낙상사고, 직장사고 전문 섹스틴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로 지금 전해주십시오. 교통사고 200만 불, 300만 불, 1000만 불 승소. 건축 현장 낙상사고 100만 불, 250만 불, 1200만 불 승소. 신분에 관계없이 깨끗한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전문이란 결과가 말해줍니다. 60년 전통의 섹스틴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가 당신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718-539-3100번, 718-539-3100번, 섹스틴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 한국의 정성과 품질을 미국까지 I've got to more, I've got to more, yeah. 생활용품부터 건강식품까지 진짜 한국산 정품만을 취급하는 온라인 스토어 아파트몰. 한국 제품 온라인 스토어 아파트몰, 아파트몰.net에서 만나보세요. 한국의 정성과
어디까지 아파트 몰 네, 이 시간 생활 정보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실버타운 메디케이드 및 복지 혜택 자격 요건이 달라졌습니다. 연금 수령을 위한 까다로운 심사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플러싱 노던 147가 실버타운. 야엘 화장품은 과학입니다. 이스라엘 사막에서 자라는 장미잎 줄기세포에서 추출한 천연 원료로 만든 야엘 화장품. 야엘 화장품은 발효 화장품으로 피부 탄력과 진정, 보습 효과는 물론 피부 염증까지 개선해주는 야엘 화장품. 야엘 화장품 전 제품 프로모션 중입니다. 가까운 약국에서 문의하세요. 야엘 화장품. 한국 최초 찹쌀과 쌀 두 가지 증류 원액으로 블렌딩하고 설탕류 제로로 칼로리까지 낮아진 소주의 새로운 기준 제로2. 소주도 이제 깔끔하고 부드럽게 무가당으로 즐기세요. 제로2. 당신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공간 한국 제품 전문 온라인 스토어 아파트몰. 필요한 생활용품, 건강식품, 따뜻한 마음까지 아파트몰에서 만나보세요. 아파트몰.net 온라인 스토어 아파트몰. 네, 이상 생활정보와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생활정보 이 시간에는 파산법 전문 김형석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용을 망치느냐, 신용을 다시 쌓느냐,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정직하고 확실한 파산 해결, 재정과 삶을 새롭게 정비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 파산법 전문 김형석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네, 변호사님 이렇게 네네. 이제 파산을 심각하게 고려할 만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많은 분들이 파산을 하기 전에 채무 조정을 해봐야지 않을까, 먼저 네. 그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채무 조정을 하셔야 될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파산보다는. 네. 그러나 이제 그 파산을 안 하시고 채무 조정을 하시는 분들의 그 이유들을 들어보면 대부분은 좀 뭐 개인 선택이긴 합니다만은 파산을 하시는 것이 훨씬 나은 경우들이 많아요. 파산 안 하고 채무 조정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크레딧 스코어 때문에 안 하시거든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파산이 더 크레딧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더 빠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 조정해서 빚의 50% 정도를 다시 갚고 회복되는 속도보다 다 지우고 파산하는 것이 더 빠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10만 불의 빚이 있을 때 5만 불을 갚고 회복하는 것보다 파산을 빨리 해서 10만 불을 다 지우고 파산 이후에 5만 불 아까 이제 부채 조정했을 때 낼 돈을 그냥 쓰시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채무 조정을 하실 때도 단순히 파산을 그냥 안 하시려고 하지 말고 역시 채무 조정도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변호사랑 상담을 하셔가지고 파산과 채무 조정의 차이를 정확히 아시고 본인한테 맞는 선택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죠. 네, 보통 이제 파산과 채무 조정 사이에서 이 갈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관적인 경우가 많겠네요. 그러면. 네, 그러거나 아니면 재산이 굉장히 많은 경우, 뭐 집이 여러 채가 있다든지 모기지가 없는 집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채무 조정이 맞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파산도 고려를 해보실 수 있다면 변호사랑 상담해서 결정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변호사님께 이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채무 조정을 고려하지만 또 파산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예.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시도록 제가 도와드리죠. 네. 이렇게 파산과 채무 조정 사이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갈등을 하시고 또 이제 심사숙고를 하실 텐데 그러면은 파산을 꼭 하셔야 하는 경우 또 파산을 앞두고 계시는 경우에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요즘 유튜브도 발달을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또 이게 뭐 간단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파산이라는 것도 큰 결정인데 전문가의 의견을 좀 물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도 굉장히 큰 고통이거든요. 이 고통을
해결할 때 좀 바르게 정확하게 올바르게 해야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겠죠. 이걸 잘못 알거나 잘못 선택하시면 굉장히 또 더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께 이제 의뢰를 하시고 이 파산을 하신 경우 그리고 또 그 전과 우리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파산을 하기 전 비보. 제가 많이 뵀죠. 파산하기 전의 모습, 그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그다음에 파산하시고 나서 뭐 식당에서 뵙곤 할 때 그 밝은 모습, 비교가 안 됩니다. 네. 그런 경우 보게 되면 이제 보시게 되면 많은 어떤 그 보람도 느끼실 것 같아요. 보람을 느끼죠. 손님들이 그 전에 고통스러웠던 건 잘 기억을 못 하시지만 저는 이제 알기 때문에 어떠시냐고 여쭤보면 파산하길 잘했다 또는 진작에 알았으면 미리 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하시고 나서 디스차지 오더라고 해서 파산이 다 끝났다는 편지를 받으시면 굉장히 홀가분해 하시죠. 예, 굉장히 홀가분해 하십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파산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파산을 하시고 나서 신용이 회복되는데 보통 평균 어느 정도 걸리게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제일 빠르게 신용을 회복하신 분이 2년 뒤에 700점까지 이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면서 다시 싸우셨고요. 그래서 자동차도 무이자로 사셨고 그 당시에 3년 뒤에 모기지 얻어서 집 산 분도 제가 봤습니다. 모든 은행이 다 모기지를 주진 않지만 은행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록 파산 기록이 좀 크레딧 리포트에 나오지만 그것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은행이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론을 주거나 모기지를 주는 은행이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회복도 가능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파산이 훨씬 유리하죠. 예, 파산을 하시고 나서 2년 만에 신용이 700점으로 회복이 되고 3년 만에 집을 사실 정도로 신용이 회복되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그 파산을 내가 했다 이런 기록은 어느 정도 가나요? 크레딧 리포트에 10년간 나옵니다. 그러니까 10년간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크레딧 카드 만들려고 파산하자마자 1년 안에 그 오퍼가 옵니다. 그러니까 파산하기 전에는 오히려 여러 상황이 좋았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크레딧 카드를 안 만들어주죠. 리밋도 줄이고요. 그러나 파산을 하고 나면 다시 이제 크레딧을 쌓을 수 있는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카드를 만들려고 오퍼가 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파산을 했지만 신용카드도 만들 수 있고 그 신용카드를 잘 사용을 하면서 신용도 2년 만에 700점까지 다시 회복이 되고 예. 그리고 또 집을 사실 수도 있고요. 경제활동도 똑같이 하실 수 있고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뱅크 어카운트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요. 파산이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함께 하셔서 이 파산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생활정보에서는 파산법 전문 김형석 변호사님과 함께 부채 해결의 여러 가지 과정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해결 방법들 알아봤습니다. 파산법은 그 적용 범위가 넓고 또 실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재조정하고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파산을 고민 중이거나 심각한 재정 문제로 어려움 중인 청취자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생활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코리아 뉴욕 안내입니다.